엠하 한화생명 라이프 MD님들 반갑습니다. 흔히 금수저, 은수저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지는 것이라고 알고 있죠. 어떤 사람은 숟가락 가운데 포크 붙은 보온도시락용 수저라 국물을 못 먹는데요. 뜨면 여기 오면 없대. 근데 우리가 은퇴 후에 금수저가 되는 거는 절대로 불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름하여 은퇴족 위에 금퇴족, 동퇴족은 없습니다. 은퇴 후에도 걱정 없이 풍족한 노후 생활 준비가 갖춰진 분들을 바로 금퇴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풍족한 이 기준은 뭘까요? 선진국에서 노후 자금은 자신의 최종 소득이나 근로기간 중 평균 소득의 70%가 돼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야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본이 마련된다는 이유에서죠. 최근에 한 조사 결과를 봤더니 50세에서 64세의 퇴직자 중에서 단 8.2%만이 금퇴족, 100명 중에 8분이 자신들은 노후 자금이 충분하다고 밝힌 비율이죠. 나머지 92%는 노후 자금이 부족해서 은퇴 후가 불안하다는 대답을 담고 있습니다. 은퇴족 위에 있는 금퇴족들은 매월 평균 298만 원을 쓰는데 이런 소비 지출을 쭉 유지하려면 국민연금 수령액 평균 131만 원을 제외한 167만 원을 매달 개인적으로 다 충당을 해야 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죠. 금퇴족이 된 사람들의 특징을 꼽아 보았더니 먼저 이 금퇴족 대부분은 25세에서 35세 이전에 연금에 가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연금은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이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등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노후준비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위험을 대비해서라도 연금은 무조건 일찍 가입하는 게 확실히 유리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코로나 초기에 주식시장이 과도하게 하락하는 걸 보고 이걸 기회로 인식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형주 우량주를 저가에 매수하면서 일명 동학개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경기 방어를 위한 저금리로 인해서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막 풀리면서 이들 동학개미 대부분이 성공하는 듯 보였죠. 우리 오래 달리기 할 때 초반에 1등으로 치고 나가는 친구들 있죠. 그렇지만 최근에 원금 손실을 경험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점점 증가하면서 무주식이 상팔자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퇴족들은 자산에서 의외로 주식의 직접 투자 비중이 크지 않았습니다. 앞에 언급한 개인연금저축보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하는 보통의 저축 상품들과는 달리 이 연금저축보험은 장기간에 걸쳐 준비를 하고 오랜 시간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게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상품인지 그리고 현재 자신의 경제 상황을 잘 파악하고 가입해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는 거. 조조 할인, 조조 익선? 그 이유는 자산을 운용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 복리의 효과 더 크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 복리 효과를 주식에다 적용하는 경우를 우리가 접할 수 있는데 이거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아니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위험 자산인 주식에다가 복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이 손실도 복리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 거죠. 아무리 복리로 수익이 나도 원금이 깨지는데 무슨 소용이 있죠? 쉽게 말해서 만약에 원금 50% 깨져서 반토막 났다. 이거 복구하려면 50%가 아니라 100% 수익률이 나야 원금 회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복리의 혜택, 복리의 마법은 일정 기간을 납입할 시에 원금이 보장되는 연금저축보험 같은 상품이라야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 상품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어쨌든 납입 기간 내내 이거 돈 묶이는 거고 또 중간에 돈을 찾으면 보험은 무조건 손해라고 무조건 장기로 기다려야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약점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잘못된 편견입니다. 먼저 연금 납입 기간은 장기일지 모르겠지만 이 매월 납입하는 금액의 절세분이 납입자 그리고 가입자 가정의 가처분 소득 증가 효과로 즉시 전해집니다. 이거는 월 단위로 계산이 가능한 혜택이 되겠죠. 거기다가 또 중간에 돈을 찾으면 무조건 손해라는 말도 이거 수정돼야 마땅합니다. 약관대출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납입한 연금저축보험과 일반 연금보험 바탕으로 산정한 해지 환급금의 90%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연금보험의 경우도 중도 인출은 가능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질 퇴직 시점은 49.4세라고 합니다. 아니 수명은 100세 시대인데 그럼 50년 가까이 그러니까 생애 절반 이상을 직업이 네티즌으로 소득 공백기로
지내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은퇴 준비는 사회생활의 시작과 동시에 개시돼야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주택 구입이나 자녀 유학 혹은 질병 치료 등으로 목돈 지출이 필요할 경우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약관 대출이나 일반 연금의 중도 인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또 그것도 개인적으로 일찍부터 준비한 사람에게 혜택도 더 크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연금은 연말정산 시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과 일정 요건을 충족 시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으로 구분됩니다.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 상품은 보험 말고도 펀드가 있는데 이 중 생명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은 만기 유지 시 원금이 보장된다는 장점에 따라서 인기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불확실성이 큰 은퇴 후 미래를 준비하는데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상품은 솔직히 불리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요즘 금융상품에 원금 보장과 비슷하게 쓰이는 원금 보존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원금 보존은 원금 보장과 엄연히 다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원금은 지켜지는 게 이게 원금 보장이고요. 그 다음에 원금 보존은 쉽게 말해서 원금 보장 추구형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원금을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가급적 지키려고 노력은 한다. 이런 애매한 개념입니다. 여기에 종신형 연금으로 선택할 경우 사망할 때까지 기간에 상관없이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세액공제도 역시 연금저축보험의 매력 중 하나인데요.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면서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400만 원을 연금저축보험에 납입하면 66만 원, 16.5%를 세액공제하게 되고요. 5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하면서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600만 원을 연금저축보험에 납입하면 99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공제받았던 세금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주의해야 되죠.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장점으로 세액공제가 필요한 근로자라면 연금저축보험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했거나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은 사람이라면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가장 좋은 선택이 되겠습니다.